우리나라 상공에는 옅은 구름이 흘러가고 있지만 하늘은 맑음에도 불구하고 황사의 영향으로 뿌옇게 흐려지고 있습니다. 황사는 마치 하늘 위에 야른 장막을 들이운 듯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있으며 대기의 질도 점차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뿌옇게 만드는 것은 황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2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불은 강한 서풍을 타고 더욱 확산되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져 나갔으며 그 피해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은 규모가 크고 불길이 거세며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공위성 영상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연기가 동해를 넘어 일본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형 산불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겨울이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봄에 산불이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통계적으로 보면 3월이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입니다. 그 이유는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며 바람 또한 강하게 불기 때문입니다.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급속도로 확산될 위험이 크며 진화 작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입산자의 실화가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화란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을 의미하며 만약 고의로 불을 냈다면 이는 방화로 분류됩니다. 논밭두렁 소각이나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도 산불 발생 원인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묘객의 실화가 5%를 차지하는데 이번 의성 산불의 원인도 성묘객의 실화로 알려졌습니다. 봄철이 되면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가 이를 잘 보여주듯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살펴보면 3월 27일 목요일 오전 6시 1분 기준으로 비가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철 강풍과 건조한 기후가 겹치면서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건조특보는 목재의 건조 정도를 실효 습도를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기상정보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산불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예보되어 있지만 이 정도의 강수량으로 건조특보가 해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제주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풍주의보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며 이러한 바람은 시설물 피해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면 건조한 지역에서 불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넓은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역에서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동반되며 해상에서는 선박 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인 3월 26일 수요일 전남 영광 염산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29.9도를 기록하며 30도의 불과 0.1도 모자랐습니다. 이는 이 시기치고는 매우 높은 기온으로 봄철 이상고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주도 제주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30도를 넘어서는 기온이 관측되었습니다.
3월에 30도를 넘는 것은 기상 관측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러한 온도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에는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으며 저기압은 한기와 남기의 온도 차이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발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저기압이 강하게 형성되면 강수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경우는 당초 예상보다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강수량 자체는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속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비가 산불 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3월 28일 금요일이 되면 저기압은 일본 홋카이도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서고동저형 겨울 기압 배치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등압선이 수직으로 서면서 간격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기압 배치에서는 매우 강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 북쪽으로 이동했던 한기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는 꽃샘추위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봄철에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이 올봄 마지막 꽃샘추위가 될지 여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3년 4월 11일에는 강원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적이 있으며 심지어 2024년 5월 16일에는 강원도에 대설특보까지 발효된 바 있습니다. 즉, 4월이나 5월에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날씨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주말 날씨를 살펴보면 3월 29일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대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아닌 눈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인데 미국 GFS 및 독일 아이콘 모델에서도 중부지방의 강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수 구역이 제한적이고 강수량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 30일 일요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서해상에 위치하면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강한 한기가 남아있어 기온은 여전히 낮겠지만 야외 활동을 하기에는 무난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제주도 제주시 구자읍이 30.3도를 기록하면서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벚꽃이 개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600도의 법칙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누적된 최고 기온의 합이 600도를 넘으면 벚꽃이 개화하게 됩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3월 25일까지 서귀포의 최고 기온 합산은 658.7도에 달해 이미 개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벚꽃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대표적인 행사로 창원시 진해군항제가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창원 지역의 3월 25일까지 최고 기온 합산은 591.5도로 현재는 600도를 넘어 벚꽃이 개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벚꽃은 만개했을 때보다 7, 8부 정도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데 진해군항제 일정과 잘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벚꽃 개화 시기를 예측해보면 현재 최고 기온 합산이 448.5도로 600도까지는 150도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의 벚꽃 개화는 약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4월 초가 되면 어김없이 서울에서도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봄은 전반적으로 기온 변화가 극심하며 이상고온과 꽃샘추위가 반복되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변화 속에서 농작물 관리나 야외 활동 계획을 세울 때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